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제 뉴스 세 가지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3일 연속으로 이제 수요일부터는 몸통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양봉으로 진행하면서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89,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죠. 여기에서 이제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룹 뉴스 뭐 기획 스토리 여기가 좀 이제 회사에 이전에도 뭐 밝혔듯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과 동일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항상 좀 상시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항상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이 그룹 차원에서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하는 내용이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5위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9월 2주차 그룹 뉴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정도 꼭지가 올라왔는데요.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테라피티스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뉴로토브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파나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이슈가 8월 달에는 테마 형태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또 8월 말에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파나진은 크게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나진 관련되는 어떤 기사에서 본래 이제 예사가 그 한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고정밀 나노 기술을 활용한 진단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면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7월 말부터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슈가 좀 되었던 부분으로서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넥스트 팬데믹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이제 WHO가 좀 지정하면서 이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호흡기 관련되는 그러니까 진단 쪽에서 이제 파나진은 호흡기라든지 뭐 항암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나진의 이 자회사 이 바이오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뭐 설립되어서요. 보통 이제 양자점이라고 하는 이제 퀀텀닷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이 양자점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그 진단 기술에 이제 접목해 가지고 그 설립한 회사가 이제 바이오스퀘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호흡기 쪽에 이제 컨텀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관련되는 부분과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제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 제조 기술과 관련된 중국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고 한국, 미국, 일본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특허가 완료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 발판을 마련했다. 자, 면역 진단제 플랫폼 연소에서 컨텀팩이 있습니다. 컨텀팩. 이 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2차 전지 쪽에 보면 이제 셀을 이제 모듈에 담아서 모듈을 또 이제 여러 보호 시설하고 한 게 이제 팩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컨텀닷을 500개를 감싸 있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형태로 만들었는데 500개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컨텀닷 양자점을 감싸하는 게 이제 컨텀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코로나, 인플루엔자 A, B 뭐 이렇게 폭넓은 어떤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뭐 재유행하게 되면 이런 어떤 주문 자체가 늘고 있는데 파나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뭐 테마 형태로는 좀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이 컨텀팩 기술을 이용해서 나노 입자를 활용하는 차세대 면역 진단 기술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때 그 항체 항원 관련되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진단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분자 진단이라든지 진단 형태들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이제 그냥 뚜렷하게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정폭을 좀 해야 되죠. PCR 같은 경우는 정폭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정확도를 따지는 게 이제 뭐, 민감도하고 특이도거든요. 그래서 이 퀀텀 닷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로 이게 정폭을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퀀텀 닷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은 증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결과가 나오고, 보통 이제 항원항체 형태로 했을 때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PCR로 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결과를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교해서 이 컨텀팩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서 민감도가 기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민감도하고 이제 특이도를 합해하면 뭐 분자 진단 형태로 99.12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중 진단도 나오는 게 이 컨텀탓의 이제 성질에서 그 입자 크기에 따라서 빛 방향으로 뭐 파장이 달리 나온다. 이 말은 뭐 쉽게 말해서 각각의 이제 질병에 관련되는 항체에 해당되는 형태로 색깔이 달라지니까 여러 질환을 이제 동시로 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향후에 기업 가치 어떤 정대라든지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뭐 있는 부분이 이 바이오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의 시카고 쪽에서 개최되는 그 FB 이 컬래버레이션 서밋에 참석 관련되는 기사가 나와서 FB가 이제 안과질환 관련되는 부분 쪽에 관심도가 높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라피틱스에 관련되는 라이센스 아웃의 이제 빅파마 형태가 FB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시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비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이 FB 행사에 초대되었던 양원석 그 CTO라든지 그 다음에 힌다 클레이만 박사, 이분이 이제 티모신 베타 4 기전에 이제 권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링 기회를 삼아서 향후에 뭐 지분 인수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여러 이제 빅파마와의 관계가 있는 게 또 테라피틱스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뉴로토브 인수는 상당히 최근에 이제 HLB가 그 지분 인수하는 회사들이 단순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리보세라니까 그 항암제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형태에서 이제 뭐 베리스모라든지 이뮤노믹 관련되는 확장들이 교모세포종이라든지 카티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과 뭐 대사질환까지 확장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제 R&D 기반들을 계속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자본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아직 좀 힘든 상황에서 이런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조기 투자는 상당히 뭐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로투브 주식 160억 정도 해서 73%의 지분 확보니까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킨슨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건긴장 이상증이라든지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정대에도 이바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즈모 그 학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주말이라든지 17일까지 우리 시장은 이제 뭐 추석 연휴 휴장입니다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중국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금리나 그 다음에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큰 폭의 흐름은 나오곤 있지 않습니다만 40위안 중반 정도에서 계속 이제 정배열을 확장하는 뭐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아직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연봉의 고가라든지 이 흐름들은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봉상의 흐름들은 견조한 흐름이고요. 자, 오늘 공매도는 이제 1455주,
그 다음에 공매도제 순보유 잔고는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330만 주대니까 8월 말에 이제 급등하면서 330만 주대에서 줄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수요일 기준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커버링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 늘면서 해줘야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수요일부터는 3일 연속 양봉이고요.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었다가 화요일날 제끼는 음봉이 바로 나와버렸죠. 마치 이제 8월 21일에 유한양행의 이제 그 FDA 허가 이후에 같이 연속해서 이제 연봉이 나왔던 부분, 그 이후로 이제 이 시가를 회복을 거의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밴드 폭은 이제 좁혀 넣었습니다만 아직 돌파를 9월달 초, 그 다음에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일단은 넘기지는 못한 상태죠. 근데 이제 일단 9만원 부근에 붙여놨다는 게 일단은 의미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제 거래가 늘면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만들어놨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한 19,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뭐 삼성이라든 신한, 한국, 메릴지 이런 공매도 쪽에서 이제 주로 매수를 했고, 가장 많이 이제 산 거는 이제 삼성 쪽입니다. 삼성 창구는 이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달에 급등할 때 가장 돋보였던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창구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 이제 그 삼성의 창구도 어떻게 되는지도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까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되었을 때 이제 뭐 FOMC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가질 포텐셜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